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둠스데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알고라니 미국, 이더가 증권이면 크립토 둠스데이. 뭔가 심각합니다. 피트 힘을 내어 블랙락 들고 와봤습니다. 촬영 시각은 3월 22일 낮 12시 40분경입니다. 자, 알트가 여러분 어떠세요? 왜 내가 가진 알트는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날갯짓을 하니까 뭐 폭풍이 몰아치더라. 감기, 재채기 한번 했더니 나는 폐렴에 걸렸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그 흐름을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과거 비트 하락기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알트가요. 그러면서 비트파이넥스가 주간 보고서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알트코인 시장은 뚜렷한 회복력을 증명하며 안정적이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내가 들고 있는 알트는 뭐야 뭐 우수수해서 지금 폐렴 걸려서 지금 거의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뭐 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도 일부 메타가 있는 뭔가 트렌드를 타는 알트 같은 경우에는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강한데?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알트코인 취급이니? 라고 했는데 센티메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메탈 타고서 너무 급등한 알트코인이 있었는데 이번 조정기에 약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기 괜찮은 가격이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모두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알테의 대장이죠. 이더리움 좀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못 가나요? 2월 이후에 가격 흐름 맞습니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많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도 하락하고 다시 올랐습니다. 쭉 올라가면 좋은데요. 비트의 조정과 함께 이더리움도 역시나 조정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게 이 초록색 선이요. 이게 무슨 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늘색 선이 달러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년 차트거든요. 어쨌든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올랐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비트 대비한 차트로 보자면요. 1년 전보다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에요. 계속 하락하다가 그나마 다행은 이 0.55와 0.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전 모멘텀은 뭐가 될까라고 봤을 때 당연히 ETF입니다. 일단 SEC가요 최근에 해시덱스, 아크인베스트, 바네크, 이더리움 ETF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진검 승부는 사실 근데 연기할 줄 알았어요. 5월입니다. 파이널 데드라인 보시죠. 사실 중간에 퍼스트, 세컨드, 서드는 다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널은 미룰 수가 없어요. 그 파이널 데드라인이 바로 반액이 5월 23일 날 들어오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이날 진검 승부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이더리움 ETF의 상태를 보자면요. 그레이스케일이요. 이더 ETF에다가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서 서류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죠?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낌이 단체로 반항하는 거야 싶은 게 SEC가 스테이킹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스테이킹은 일종의 배당을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증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피델리티도 스테이킹 기능을 이더 현물 ETF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비트코인 ETF 승인 전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춘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즈음 1월 10일 전후에서는 다음은 이더리움 ETF다. 승인 확률은 80%다. 막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미안, 승인 확률은 35%야 라고 하면서 안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승인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사실 지배적이긴 합니다. 비트와이즈 크립토 전문 운용사죠. 여기 CIO가 이 월가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수용할 준비가 덜 됐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승인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었고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설립자 역시 5월 승인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근데 연내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5월은 절대 안 돼. 라는 입장입니다.
이 승인 기대감이 낮아지니까요. 사실 이게 승인이 얼마나 될 거 같니 안 될 거 같니 라는 확률을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상품의 할인율이거든요. 만약에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할인율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왜? 어차피 조금 있으면 ETF로 바꿔서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환매해서. 근데 지금 이더리움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거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ETF로 전환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할인율이 점점 할인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할인율이 한 이제 10% 마이너스 10% 정도 되다가 다시 마이너스 20% 이런 정도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19일 기준으로 20.43%입니다. 그리고 폴리마켓이라고요. 예측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우리가 왜 그 금리 예측하는 것처럼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예측하는 게 있는데 이게 5월에 승인될 확률이 시장에서 24%라고 예상했습니다. 올 초에 82%였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의견이 점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와중에 재단이 조사를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외신이 이더리움 재단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국가기관이 어느 나라의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만 재단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아? 큰일 났네. 뭔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야, 이더리움 재단 조사는 일상적인 일이야. 우려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은 게요.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 뉴스가 나왔어요. 포춘지가 보도했는데 미국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낸 겁니다. 사실 이더리움 ETF 승인에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 증권을 추진한다 라고 포춘, 듣보잡도 아니고 포춘이 보도를 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일단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 역시 이거 무리수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이더 증권 분류가 어려운 거냐? 여기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도 말했지만 힘먼 연설이라고 있잖아요.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이 연설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게다가 이더리움 선물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힘먼 연설, 이더리움 선물 ETF.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이었다라고 하면 선물 ETF를 승인해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코인베이스 CEO, 그레이스케일 CEO, 그리고 A16Z 관계자 등등 업계에선 전부 다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운데?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춘지가 아까 제가 이 보도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SEC가 이더리움 증권 분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포춘이 뉴스레터는 약간 일종의 오피니언 같은 거예요. 의견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SEC의 이더리움 공격은 치약을 다시 튜브에 넣겠다는 거다. 치약을 어떻게 다시 튜브에 넣습니까? 일단 짰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억지로 억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 SEC가 이렇게 무리하냐라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민주당 급진파의 눈치를 보며 이 같은 일을 획책하고 있다. 라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건 뉴스레터잖아요. 이거는 뭔가 기사가 아니라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포춘주는 이렇게 분석한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래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둠스데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이제 블록미디어가 번역을 한 건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면 첫 번째 상장 폐지입니다. 일단 거래소는 지금 크립토 거래소,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등은 증권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증권이면 아니 라이센스도 없는 거래소가 증권을 상장시켜서 거래? 말도 안 되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됩니다. 지난해 SEC는 코인베이스 등을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때 19개 코인을 증권이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벡트, 로빈후드, 비트스탬프 등 이 중 일부 코인을 상장 폐지 이미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 증권 판명이 되면 다 상장 폐지가 되겠죠. 둘째, 덱스의 타격입니다. 사실 덱스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운영 주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 만약에 증권이라고 하면 덱스는 이더리움 약간 이더리움 체인 기반의 약간 그 덱스들 있잖아요. 유니스왑, 유니스왑은 여러 체인을 지원하니까 아무튼 이건데 만약 이더리움 증권을 상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덱스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지불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덱스 자체는 존립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SEC는 덱스를 거래소, 디파이 대출 기관을 채권 발행자로 취급을 하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덱스가 아마 사라질 겁니다. 운영 주체도 없는데 SEC의 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운영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상장이 안 되면 덱스 어떻게 돌려고 가스비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셋째, NFT 등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 자산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왜? 자,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를 발행했어요. 네, NFT 거래는 어떻게 합니까? 이더리움을 하죠. 이더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NFT 생태계는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USDT로 하면 된다고요? USDT가 어떤 USDT인가요? 이더 기반 USDT잖아요. 네. 넷째, 레이어 2. 당연히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도 SEC 규제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면 그 위에 구축된 레이어 2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혹자는 야 그럼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솔라나 같은 게 반사이익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 솔라나 역시 앞서서 아까 SEC가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고 혐의로 기소하면서 19개 코인을 증권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솔라나는 네, 증권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솔라나 역시 상장 폐지되고 솔라나 기반의 덱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크립토 업계 전체에 둠스데이가 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조금 심란한 와중에 이 블랙락 뭐지? 싶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락이 승부수를 예상하고 던진 건가요? 던졌습니다. 블랙락이 토큰화 사모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게 뭐지? 토큰화 사모펀드 뭐지? 라고 봤더니 바로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더리움 체인에서 첫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비드는 블랙락 USD 달러죠.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입니다. 이거를 이더리움 체인 기반으로 해서 토큰화 시켜서 투자자들한테 판매한다라는 거죠. 요걸 만들면서 레리 핑크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나? Next step, 다음 단계는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 금융자산의 토큰화이며 이는 모든 주식, 모든 채권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어요. 레리 핑크가 블록체인 진출하면서 그 모든 것의 토큰화, 궁극적으로는 그 토큰화에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일단 금융자산의 토큰화, 그 다음에는 뭔가 그간으론 자산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토큰화했어요. 레리 핑크가 일단 꿈꾸는 게 뭐냐면 모든 주식, 채권 이거 다 토큰으로 거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지금 주식, 채권처럼 거래하냐? 토큰처럼 거래하면 되지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레리 핑크가 토큰화 펀드 출시하면서 블랙락이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토큰화 펀드 출시하면 이더리움이 체인에서 발행하게 되면 이더리움 증권이면 거기 수수료나 가스비를 채권 체인 움직일 때 가스비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단 업계는 환영일색입니다. 블랙락이요. 요 펀드를 위해서 시드 자금을 받았거든요. 1억 달러 USDC를 받았습니다. 근데 블랙락이 이제 1억 달러 USDC를 이제 예치하고 나니까 요 주소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40종의 코인과 25종의 NFT를 그 블랙락 주소로 보낸 거예요. 그게 무려 4만 달러 상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랩스 대표가 이 와중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월가 기업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추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토큰화의 진심인 블랙락이 게다가 그 블랙락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블랙락이 만약에 이 승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라고 하면 5월 승인 이거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건 물론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 토큰화 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는 다른 곳인데요. 스위스 시그넘뱅크 역시 5천만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GK 싱크에서 토큰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큰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음 메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RWA 메타, Real World Asset.
아까 제가 토큰화 한다라고 했을 때 국채에 있는 이자를 이제 토큰으로 해가지고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국채라는 실제 실물이 있어요. 리얼 월드 에셋이 있어. 그걸 이제 토큰화하는 거거든요. 그 RWA 메타 뜬다 했는데 블랙락이 갑자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면서 아주 그냥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이플레이코라는 그 트위터 이용자가 쓴 걸 제가 갖고 온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비들 토큰 펀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최근에 보면 RWA 메타 뜨면서 주목받았던 게 온도라는 토큰이 있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오르지? 라고 했는데 요게 이 비들이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구조가 온도에 USDY랑 비스무리하대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 국채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토큰화 시켜서 그 이자를 그 새로 발행을 해서 약간 투자자한테 지급한다? 약간 이런 개념 자체가 온도의 USDY랑 비슷하다 보니까 온도 체인이 갑자기 막 부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락 덕분에 RWA 메타가 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코인게코에서요, 그 크립토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다음에 24시간 기준으로 상승률이 높은 걸로 소팅했습니다. AI가 역시나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상승률이 높네요. 레이어 2, 스택스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14.2%로 상승 높고요. 그리고 여기 리얼 월드 에셋 11.1%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몬도 같은 경우는 완전 급등했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RWA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 RWA 토크나이제이션에는 메이커다오, 온도 얘네들이 대장이죠. 그 다음에 RWA 랜딩, 대출 시장에는 CFG 등등이 있고요. RWA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관련돼서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관련돼서는 트레이드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에셋에서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RWA 코인은 뭐가 있나 라면서 국내 산장 현황을 총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에셋 가서 기사를 보시면요. 각 그 코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RWA가 AI 메타 다음인가? 라는 느낌을 주는 와중에 이 민코인에 쐈던 솔라나 보시면 쐈다가 떨어졌다가 좀 회복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시가총액이 다시 BNB에 밀려서요. 5위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민코인이 막 쏘니까 사전 판매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이 조달이 무려 1.5억 달러 규모로 이제 뭔가 사기로 사전 판매를 통해서 프리세일 통해 가지고 자금 도달한 다음에 먹튀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나 더하기 AI다. 이러니까 정말 거대한 펌핑이잖아요. 15.9만 솔을 바이낸스 입금했습니다. 아니, 프로젝트를 모금했는데 그걸 바이낸스로 입금하면 어떡해. 이게 뭐예요? 먹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먹튀가 난무하다 보니까 솔라나 설립자가 나서가지고 솔 관련 토큰 프리세일에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MM 업체 DWF 랩스 제일 잘 나가죠. 여기 설립자가 커뮤니티 암호화폐 프리세일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게 솔라나 프리세일에 대한 경고죠. 솔라나 기반 밈코인 같은 거. 근데 이제 솔라나 온체인 데이터는 건강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덱스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36.2억 달러 기록하면서 4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체인보다도요 더 온체인 거래가 활발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 사기가 난무하다 보니까 솔라나 가격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인기도 압도적으로 많았대요. 코인게코에서 조사해봤더니 솔라나가 올 들어서 블록체인 가운데 관심도가 1위였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위가 이더리움인데요. 이 바 보이시죠?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솔라나가. 그러면서 ETF 가능성 어떨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 솔라나 ETF는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솔라나 ETF에 대해서는 SEC 서류가 제출된 것도 없고요. 당장 이더리움도 뭐 되네 안 되네 하는 마당에 그 다음을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G솔이라는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신탁이 있거든요. 그 G솔의 솔라나 현물 ETF 전환을 추구할 거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물론 아직까지 공식 절차에 전혀 돌입한 건 아닌데 이게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신탁이나 솔라나 신탁 같은 거는 우리가 ETF로 전환하려고 시도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다음은 솔라나다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